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오늘 그 장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는 뭐 대략 약보합 뭐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16.86포인트, 자 0.53%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4.66포인트 0.57% 내리는, 오늘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략 0.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다 종목들이 조금 하향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저 여러 여파들이 있겠죠. 뭐 지금 기업들이 그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죠, 정책적으로 많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8월 25일 날 또 만나죠. 실무자 회의인지요, 실무자 회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또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 자금 어떤 부담률,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발언, 물론 관세에 집중을 했지만 여러 또 뭐 그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라든지 어떤 군사 체제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김정은하고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늦기 전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무방을 남북 경협주로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 3일 전에는 오늘 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다시 점고를 하고요. 아직 상승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처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원. 자, 신원이라는 종목은 의류업체죠. 의류, 뭐 스웨터라든지 이런 의류업체인데요. 이 신원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어디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를 잘 타거든요. 그래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테마주로서 상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죠, 안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마성이 크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그죠,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원 같은 기업은 작년에 그 매출이 9,395억입니다. 그죠? 9,395억이고 영업이익이 253억, 당기순이익이 56억을 기록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죠? 자,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분기별 특성이 있는 거 한번 보면 작년에는 1, 4분기와 4, 4분기에는 이익을 기록했고 2, 4분기와 3, 4분기에는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 4분기에 당기순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수준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 기준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 이전에는 큰 문제가 있었느냐?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데, 이 기업은 제가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영업이익이 253억인데 당기순이익이 56억. 그리고 올해 1, 4분기도 영업이익이 62억이 나왔지만 당기순 손실이 16억이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라든지 환차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자 비용의 어떠한 효과가 클 텐데요. 이자를 많이 지급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러분들 부채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이 3년 연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126억, 죄송합니다. 126%, 154%, 177%,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는 220%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산 대비 또는 자본 대비 부채 총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당기순 이익은 기록은 하기는 했는데 부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다. 물론 뭐 시설 투자라든지 각종 다른 뭐 확장, 사업 확장 뭐 이러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긴 합니다. ROA와 ROE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0.96과 작년에는 ROE는 2.82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진폭이 다소 좀 높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BPS는 증가는 하고 있으나 어쨌든 기업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매출은 뭐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뭐 의류라는 게 말이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고를 정리를 할 때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의 포지션이 그죠, 히트를 치지 않으면 재고가 많이 남아 가지고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의류 관련해서는 굉장히 피해를 양산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관 매출은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 차원에서는 뭐 굉장히 위험한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신원이라는 회사가 그죠? 우리가 대북 남북 경협주 테마가 진행이 되었을 때 장중에 18.36%까지 올라갔다가 9.64%에 마감을 했는데 확실히 남북 경협에 대한 그죠? 경협에 대한 어떠한 테마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꾸 이렇게 윗꼬리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윗꼬리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다시금 헤딩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것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100원대는 돌파를 해야 안정성 있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뭐 힘이 좋아서 한 방에 뚫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옆으로 좀 돌리는 구간, 조정 구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의류 아무래도 이제 그 의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남북 경협은 경제 협력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문서화하면서 북한 쪽에서 그렇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래에 예, 그래서 테마를 탔던 건데요. 이 신원이라는 종목은 거기에 대한 테마를 확실히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줍니다. 신원 한 김에 그냥 바로 유사한 기업,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자, 좋은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좋은 사람들은 예전에 개성공단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인가 거기에 진출을 해서 그 의류를 만들어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오늘도 테마가 크죠. 그죠? 3일 전에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왔지만 어제 오늘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제임스 딘이라는 그죠? 그런 보디가드라는 그런 속옷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는 테마성이 강한 이유는 예전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회사 창업자가 뭐 주병진 씨,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지 뭐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주병진 씨가 아마 이걸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작년까지는 매출이 9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억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1,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매출은 160억 많이 내려왔고요. 영업 손실,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지를 보면 작년에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꾸준하게 이익을 잘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1, 4분기에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략 200억대 이상을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 4분기에는 매출이 160억으로 40억 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타고 있습니다. 테마는 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마는 타고 있지만 기업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상에는 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신원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 좋은 사람들의 종목이 가볍다 보니까 급등은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안정성은 신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류하는 김에 하나만 더 볼까요? 인디에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조이너스 꼼파니아입니까? 그리고 신사복, 그죠? 신사복 브랜드잖아요, 인디에프가. 자, 이 인디에프도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과 경협을 하려고 그러면 단순 제조, 그러니까 초정밀 과학은 이 경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뭐 기술 유출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고정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술들이 또 군사 무기용이 또 제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의류라든지 뭐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긴 합니다. 그래서 경협은요, 경제협력입니다. 다소 통일주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뭐 남북 경협을 하다가 어떻게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통일이라는 그런 목표도 달성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와 통일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 경협주하고 통일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경협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재작년, 그죠? 202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영업 손실,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도 역시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아무리 테마성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남북 경협주가 올해 3월달부터 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죠. 아무래도 뭐 조기 대선 영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디에프C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런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남북 경협주에 일단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관광 쪽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롯데 쪽하고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여러분들 아난티는 잘 아시잖아요. 뭐 골프라든지 호텔, 리조트 뭐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뭐 남해라든지 뭐 부산 기장이라든지 그리고 강남 뭐 이런 쪽에서 다, 또 제주도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난티가 리조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 사업도 같이 합니다. 대략 한 20%대 분양 사업도 하기도 하는데, 아난티는 남북 경협에서 아무래도 관광 쪽이다 보니까 금강산 관광 지구에 대한 리조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확률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금강산에 우리가 아난티가 뭐 이렇게 진출을 해서 호텔업을 한다고 좀 물론 뭐 위험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테마는 타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자, 그리고 아난티가 역시나 뭐 3월경부터 바닥권을 형성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난티도 대표적인 어떠한
남북 경협지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우리 조계 대선도 있지만 특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도와야 하는 그리고 좋은 협상을 끌어내는 그런 가능성 확률 때문에 3, 4월부터는 바닥을 찍고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난티는 바이오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죠 가장 대표가 되는 리조트 회사이긴 하는데 그죠 재무제표는 과연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2022년에는요 3,200억이라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8,900억이고요. 2024년도는 다시 2,800억입니다. 굉장히 들쑥날쑥거리죠. 그리고 작년에는요 급기야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8억밖에 안 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초창기에는 이래 아난티가 진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 퇴색되죠.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도 역시나 작년 3, 4, 4분기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1, 4분기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 손실을 동시에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는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1, 4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1, 4분기보다는 매출은 573억 똑같은데 그죠? 573억이 지금 똑같아요. 이게 573억 똑같은데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100억대 이렇게 나왔고 단기순 손실이 1, 4분기에 218억대 나왔는데 올해는 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 손실이 32억이고 단기순 손실이 58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어쨌든 손실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거는 테마니까 그죠? 테마니까 북한의 북한과의 남북 경협에 의해서 아난티는 어떤 테마는 당연히 탑니다. 당연히 타는데 그 기업의 재정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채 비율은요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금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28.07%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런 손실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 올해 현재 지금 경제적으로 소비 문화가 촉진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난티란 이런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최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숙박이 자 그런데 물론 그 회원권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회원권을 가지고도 추가 요금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아난티는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은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소비가 이루어질 건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촉진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아난티도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에서는 조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가 남북 경협주로서 금강산 관광 개발에 거기서 리조트 시설을 설치한다. 자, 이런 그 테마 때문에 상승을 근래에 3월달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다. 근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아난티는 현재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지금 한 만원대인데 예전에 3만원대까지 갔는데 낮은 수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분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 무조건 예전의 과거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5천원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예전에 갔으니까 지금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도 가격이 그죠? 실적 대비에는 조금 많이 올라온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테마가 불면 3만원이 아니고 30만원도 갈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남북 경협주 에 대해서 그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항상 남북 경협이든 또는 통일주든 이렇게 북한과의 어떤 일이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의 철도죠, 철도. 자, 철도 관련주로서 역시나 3, 4월경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려오면 잡으려고 계속 기다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잡지를 못하고 5,000원 초반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수익은 잘 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기대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3, 4,000원대 그죠?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 가격대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다렸다가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근래에 조금 됐죠.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왜 대하TI를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하TI는 통일주에도 들어가고요. 철도를 놓는 건데 철도 관련주 그런 기술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하TI는 남북 경협주도 되고 통일주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똑같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방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경협주와 통일주는 좀 다른데 대하TI는 두 군데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대하TI를 매수를 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적 안정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재무제표상에. 자, 그리고 뭐 올해 1, 4분기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다. 연간을 한번 볼까요? 예, 꾸준하게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큰 종목. 예, 그래서 제가 대하TI를 말씀을 드리고 매수 사인을 냈었죠. 자, 어쨌든 이 대하TI가 지금은 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거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1,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00%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건 앞의 부채 비율은 연말 기준이니까 지금 1, 4분기에는 97.56이지만 연말까지 가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조금 좋은 것은 조금씩 뭡니까? ROA와 ROE 수준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하TI가 이렇게 철도를 개설해서 놓는 게 아니고요. 그 건설회사 현대 로템입니까? 그런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또 그 기차 차량 이런 것들을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데 센스입니다. 센스. 즉 말하자면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철로를 이쪽 몇 번 철로를 이용을 하고 뭐 철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하는 그죠? 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시그널을 주는 기차에다가 알려주고 이쪽으로 가라 저러죠. 어떤 시그널을 전달하고 그리고 시그널에 대한 어떤 뭐랍니까 그 경종을 울리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지하철이 들어오면 소리가 들리듯이 그런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대하TI거든요. 그래서 기차나 지하철을 운행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안전 그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기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대하TI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많은 철로에서도 또는 지하철에서도 이 대하TI가 납품을 하고 있고 A에서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고장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하TI가 되겠습니다. 예, 대하TI가 되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 기업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성이 높고요. 상승도 어떤 여력도 충분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남북 경협주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죠. 뭐 그건 뭐 200%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승도 잘 하지만 테마성도 있지만 기업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요건이 만족하는 거. 깐깐하게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마성도 확보가 되어 있는 대하TI 현재까지는 이 종목이 가장 뭐 대표 주자로서 제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 종목이 낫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좀
어떻게 조정을 끝났고요. 다시금 제2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 제가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건설 쪽에, 그죠? 건설 쪽에 우리가 이화공영, 남강토군들도 전부 다 이 남북 경협주에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건설 쪽은 굉장히 기업군 중에서 바이오 기업 또는 제약 기업과 더불어서 이 분식액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확률을 구해보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설회사를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 일신석재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 남북경협 수요이전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석재 가공하고요, 채석, 돌을 이렇게, 그죠? 파내고 하는 채석, 그리고 석재를 또 채석된 석재를 다시 가공하고요, 또 판매하고, 또 무역, 수출입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돌과 관련되어 있는, 석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신석재는 예전에 말이죠, 과거에 현대아산그룹 하고요, 현대아산 아시죠? 현대그룹 예전에 우리가 북한 여행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백두산 관광이었나요? 어쨌든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신석재는 제가 물론 건설업입니다만은 예전에 과거에 금강산 관광지구, 그러니까 아난티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죠. 이런 사업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일신석재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신석재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상승, 요거는 뭐 코로나니까 제외하고요. 근래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와 있죠. 그죠? 야, 그래서 이거는 뭐 단타를 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과거에는 뭐 20만원대까지 이렇게 간 모습이 보이죠. 그죠? 지금은 이 모든 구간들이요, 지금 현재는 다 박스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스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또 2,400원이니까 20만원까지 가면은 대략 24만원까지 가면 뭐 100%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일신석재가 지금은 전부 다 박스권이라는 거죠. 크게 보면. 자, 그런데 예전에 뭐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돌아갈지 안 갈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신석재를 가져온 이유를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7년치를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르고 내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뭐 250%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을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종목 자체는 이 전체가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요 안에서는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일신석재는 예전에 과거에는 그런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서 어떠한 가치는, 그런 테마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작년까지요, 영업이익을 잘 기록을 하다가 매출이 한 300억, 220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 매출 1000억에서 787억으로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46억에서 38억, 당기순이익은 17억에서 14억, 이렇게 좀 매출이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연간을 보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문제 없고요. 자, 분기상으로는 작년 1, 4분기보다는 올해 1, 4분기가 실적이 좀 더 좋죠. 영업이익 나왔고 당기순 손실이 15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신석재는 뭐 재무 상태 상에 이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석재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석재를 다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나름 건설업 안에서도 마진이 조경과 더불어서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마진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봤을 때는 뭐 5%대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데, 조금 원가 관리를 조금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원가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부채 비율은
예, 지금 110%, 72%, 65%대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ROE와 ROE가 예, 조금 수익성은 좀 저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원가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원가 절감의 어떤 그 심의를 기울인다든지 매출을 조금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남북 경협에 통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뭐 진출을 금강산 관광 개발에 어떻게 진출을 한다 그러면 이 일신석재에서는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신석재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한 번 더 조정 구간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이 예, 거의 뭐 나오는 게 2,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주면 2,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주면 지금 2,000원 초반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원 초반대 가격에 예를 들어서 예, 이 구간에서 이 정도 금액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경협 반드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자, 그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회담이라든지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뭐 호응도가 좋다. 자, 이랬을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상한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갈 수 있어요. 뭐 대하T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한가를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6%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있는 구간인데 정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요. 자, 중간에 한번 뭐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자 이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감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보는 눈과 해석하는 눈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자를 몇 대 몇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구간은요 실질적으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감자를 한 두 번 2년에 거쳐서 하고요. 그 뒤로는 뭐 감자를 한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 고점에서 예, 요 밑에서 감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명성을 찾아가자 상장할 때 뭐 10만원대니까 그 금액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뭐 투자자라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2,000원 초반대 떨어지면 그때가 지지선이니까요. 예, 그때 나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신원이라든지 대하TI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아난티라든지 저런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예, 조금 많이 했는데 이건 조금 뭐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지는데, 아무래도 JST라는 종목이 있어요. 백화점, 아울렛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JS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JST JST나 JST나 요 종목이네요. 그쵸? 역시나 이렇게 3, 4월 이후에부터 바닥을 찍고, 그죠? 예, 그 사이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왜 선을 조금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 남북 경제 협력에서는 뭐가 순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단순한 그런 사업부터 시작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아난티도 좀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뭐 관광은 예전에도 관광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관광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업은 백화점 그리고 뭐 아울렛, 예, 이런 그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조금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남북 경협주에는 들어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업을 보면 작년, 재작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올해는 1, 4분기에는 지금 이익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이익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1, 4분기에는 실적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근데 이게 계속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런데 JST나 이 회사는요, 그래도, 이 장점으로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27%, 26%, 25.6%. 물론 뭐 유통업에서는 부채 비율이 원래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JST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 회사도 그 개성공단 아시죠? 그 개성공단 안에 있는 현지 업체와 협력을 했어요. 협력업체로서. 그래서 주얼리 보석류죠. 주얼리 제품 생산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진출을 해서 일을 했다고요. 이 회사가 생산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주얼리요. 주얼리. 그래서 남북 경협에 만약에 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JST나도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뭐 기록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개성공단이 진출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북 경협 쪽으로서 포함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좀 실적이 저조했지만 어쨌든 올해는 지금 1, 4분기부터 이익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도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3,000원대 초반 예, 그때까지 조정 받을 때 조금 더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갭을 메우는 자리 그죠 대략 2,850원대 자 그 가격대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자기 임기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 예, 뭐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뭐 노벨 평화상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확실성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뭐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아무래도 남북과의 관계에서 뭐 트럼프가 직접 북한의 김정은과 어떤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화해 무드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덩달아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통일 원만한 관계 그리고 또는 뭐 급기야 통일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죠?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국 위주로 또 더더욱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국 위주의 어떤 진행을 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분단 국가로서 그죠? 남한이 북한에 비했을 때 우리 한국이 어떤 그런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굉장히 좋은 무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남북 경협주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예, 조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조비는 농업주들도요 전부 다 남북 경협주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기업 분석을 하지 않겠는데 조비라든지 뭐 경농 예, 경농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비가 조비의 최대 주주가 경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농하고 조비 예, 요 두 종목 농업주들도 예, 그 충분히 남북 경협주로서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뭐 효성 OMB라는 종목도 있죠. 효성 OMB는 아직 상승 전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농은 기업이 괜찮아요. 근데 조비가 좀 재무 상황이 별로 경농에 비해서는 안 좋습니다. 자, 근데 효성 OMB도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그죠? 예, 간단하게만 농업주는 이렇게 보면 큰 문제는 예, 없어 보입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TYM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양물산이죠. 이 동양물산이 시동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이번에 역시 그죠? 지금은 상승 구간이 나오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 그죠? 한번 급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17.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금 한 번 더 조정은 이것도 남북 경협주들이 한 번은 더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예, 조정을 받으면 5,000원대 초반, 예, 5,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 동양물산은 농기계를 만드는 트랙터라든지 그런 농기계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요. 국내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하면 TYM.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하죠. 매출이 진짜 예전에 오래전에 대선 테마주의 편성이 됐었는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 저 함양 쪽 그 방향에 기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조금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가 놀랍냐면은 작년에 영업이익 매출이 7,888억에 영업이익이 161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182억이었는데 올해 1, 4분기에 작년 1년치를 거의 달성을 했고요. 2, 4분기 예측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작년에 몇 배가 넘었죠. 그죠? 물론 뭐 계절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농업 관련이니까 보세요. 그죠? 3, 4분기와 4, 4분기. 원래 1, 4분기와 2, 4분기가 그죠? 예, 이 동양물산은 주력에서 매출과 이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근데 작년 1, 4분기와 2, 4분기를 합치더라도 올해 1, 4분기, 2, 4분기가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후한 점수를 보여주고 싶고요. 3, 4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자 지급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자 지급 왜 그러냐면 작년 3, 4분기에 보니까 영업 손실도 2억이 손실이 났지만 당기순 손실이 124억이 났죠. 꾸준하게 이익을 내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의 격차 갭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자 비용이 지급되는 집중 시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재작년이나 그 앞에 2022년에 대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어떻게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에 105.63% 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ROA와 ROE가 많이 실적이 수익과 이익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죠? ROA와 ROE가 많이 떨어졌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다시금 회복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경농이라는 종목을 저는 가장 안정성 있게 보거든요. 농업주에서는 경농이라는 종목을 가장 안정성 있게 봅니다. 자, 보통 3, 4분기, 4, 4분기에는 이렇게 손실이 나요. 예,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 4분기와 2, 4분기는 이익이 날 거고, 이 계절적 특성이 있잖아요. 농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3, 4분기에는 손실이 나오긴 나올 건데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는 의미가 없고요. 1, 4분기와 이제 2, 4분기에도 이익이 구현이 될 건데 1, 4분기, 2, 4분기에는 이익이 구현이 되다가 3, 4분기, 4, 4분기에는 좀 손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조정이 다 남았습니다. 농업주는 조정이 한 번은 거의 다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요. 뭐 지지선 부위에 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도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경농은 예, 재무 상태는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경농은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TYM도 뭐 본 김에 차트 분석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클릭이 안 됐네요. 자, 이 구간들이 다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 헤딩하고 오늘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양봉에서 윗꼬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800원대 그리고 경농은 한 5,000원대 초반 그때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주는 3, 4분기와 4, 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 TYM을 예를 들어서 뭐 4,800원대 매수를 했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추가로 매수해도 됩니다. 전혀 기업이 문제가 없거든요. 경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비도 뭐 회사가 나쁘지는 않는데 말이죠. 이 회사가 조비 보여드릴게요. 이건 TYM이고요. 잠시만요. 조비를 제가 보면 자, 조비라는 회사를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들쑥날쑥 거렸어요.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이익이 났다가 역시 분기별 특성을 볼까요? 1, 4분기, 2, 4분기는 이익, 3, 4분기, 4, 4분기는 손실.
농업주가 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자, 올해 1, 4분기 나왔고 2, 4분기도 나오겠는데 작년보다는 1, 4분기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은데 당기순이익은 4억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4억이 줄었는데, 자, 매출 수준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는 없다. 올해도. 자,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뭐 그 조비 경농에 비해서는 좀 뭐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부채 비율도 127% 정도 되고요. 특히 ROE 수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테마는 잘 탑니다, 조비도. 그래서 제가 만약 추천한다 그러면 조비보다는 효성 OMB나 경농 또는 TYM 이 세 개가 충분히 뭐가 됩니까? 예, 그 남북 교급주로서 이렇게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전에도 많이 포함이 됐어요. 남해화학은 뭐 여러분들 보통 보면 비료 뭐 이런 거 탭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료라고 해야 돼요. 비료, 그죠? 화학 비료라고 하죠. 예, 화학 비료. 그리고 경농은 농약 있죠. 농약 쪽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면 TYM은 농기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YM이라든지 경농, 조비, 그리고 남해화학, 효성 OMB, 물론 뭐 아세아 종묘라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로서 많이 어떻게 해요? 그 포함이 돼서 테마를 타고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한번 지켜봤는데, 조비는 예, 비료입니다. 비료고요. 경농은 농약입니다. 그런데 경농의 자회사가 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경농이 조비에. 예, 그래서 또 물론 그 말고도 남북 경협주는 많아요. 뭐냐면 아무래도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전 있잖아요. 한전도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한전도. 자,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농업주는 하나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예, 농업주는 경농, 조비, 효성 OMB, TI의 남해화학, 그죠? 그리고 뭐 아세아 종목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 대동도 있죠. 대동. 예, 대동이라는 종목은 농기계죠. 똑같이. 예, 농기계. 자,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1조 4천억. 올해 1, 4분기는 이익이 잘 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어때요? 1, 4분기, 2, 4분기는 이익, 3분기, 3, 4분기, 4, 4분기는 손실. 예, 농업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뭐 아난티라든지 또는 뭐 신원이라든지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한번 봤고요. 농업주는 똘똘 말아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에, 인신석재도 있었죠. 남북 경협주에 다 포함이 되니까 아마도 분명히 트럼프는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김정은을 만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물론 어떻게 때는 뭐 협박도 했다가 어떻게는 또 뭐 설탕 단맛을 내는 사탕도 줬다가 이렇게 자꾸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임기 내내.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이번에는 조금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농업주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조정을 이제 준비 중인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금 상승 기로에 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지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남북 경협주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죠, 그죠? 예, 오늘 멜로디님, 일억장자님, 용용님, 잘 안 보이네요. 응응님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자, 미경님, 그리고 이케이님, 그리고 푸른장미님, 해정팔육님, 리베카님, 한바탕님, 손승경님, 좋은이슬비님, 주원님, 보보님, 삐까소금님, 리치사랑님, 까마귀님, 무념무상님, 마음의소리님, 채다님, 단무기님, 야구조아님, 윤수님. 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